중국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할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어제부터 막이 올랐죠. 3연임을 하면 이게 중국 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건지 또 우리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 영향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5년마다 열리는 큰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당대회가. 예. 근데 중국에서는 가장 큰 정치 행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좀 낯설죠. 잘 모를 수 있고. 또 어제부터 쭉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일정이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예. 저 지금 이제 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모습이 제 옆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중국은 사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공산당 하니까 선뜻 정당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떠오르고요. 맞아요. 네네. 근데 북한은 공산당이 아니고 노동당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중국의 공산당도 우리의 그 정당과 마찬가지로 정당인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중국의 공산당은 모든 정부 부처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당에서 우리나라도 전당대회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합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당대회를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자, 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당대회가 어떤 의미냐면은 가장 최고의 정책 승인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정책을 승인하면 5년 사이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상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자, 그러면 당대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그 상시적으로 권한을 운영할 200명의 중앙위원을 뽑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200명이 모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치국원 25명을 뽑죠. 그리고 그 위에 흔히 중국을 집단 지도 체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왜 집단 지도 체제냐? 자, 공산당의 가장 우두머리는 총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서기를 포함해서 7명의 상무위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 같이 보여주시죠? 피라미드 형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저 7명의 상무위원이 함께 이끌어간다라고 해서 집단 지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이번에 지금 인민대회당에 공산당의 대의원들 2,296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200명의 중앙위원을 뽑을 거고요. 그리고 그 중앙위원들이 정치국원과 상무위원을 뽑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총서기까지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제 그 시진핑 주석이 개막식 연설에서 강한 발언을 했어요. 타이완 통일 의지를 밝히면서 무력 사용을 또 폐지하지 않겠다. 직접 얘기를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尽最大努力争取和平统一的前景，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全面推进中华民族伟大复兴而团结奋斗。 결국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시 주석이 지난 몇 년 전부터 항상 그 연초에 하는 연초 연설에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하겠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늘 홍콩도 그렇고 마카오도 그렇고 대만과 관련해서 그 중국은 이건 우리 중국인들의 일이야. 내정 간섭하지 마라고 선을 긋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늘 하던 말의 연장선에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천천히 말씀하시잖아요. 저렇게 천천히 1시간 45분을 연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짧아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19차 당대회에서는 3시간 30분을 저렇게 연설을 했거든요. 3시간 30분이요?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타이완 통일을 이렇게 주창하는 거는 본인의 장기 집권의 명분을 좀 쌓기 위한 것.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이 대만이 사실 중국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대만하고 중국 양안 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 각자가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야. 그런데 대만은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을 하더라도 대만이 우위에 서서 중국을 흡수해야 돼. 왜? 중국 본토는 지금 공산당이라는 반역의 무리가 점거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래 국민당이 사실은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살짝 잠시 피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중국 본토에서는 무슨 얘기야? 중국 본토가 중심이고 대만은 우리 쪽으로 당연히 흡수가 돼야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 자 여기서 이제 양안 관계가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미국은 대만을 지지하는데 왜 지지하느냐? 정말 대만이 뭐 민주주의 체제라서 그러느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로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국의 어떤 체제를 뭐 지지한다기보다는 그렇죠. 미중 관계에 있어서 협상 카드가 이제 타이완.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큰 예민한 카드가 대만이라고 할 수가 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자꾸 그러면 우리 대만 쪽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할 거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든 뭐든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는 어떤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자, 아까 시진핑 주석이 좀 장기 집권을 위해서 대만 통일이 어떻게 이용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자, 원래 그 중국 국가 주석들은 지금까지 5년, 10년을 딱 하고 바뀌는 체제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그 5년을 더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럼 5년을 더 하면은 5년 후가 몇 년이죠? 지금 2020이니까 2027년. 7년이 되는 거죠. 자, 2027년이 지금 대만 통일 시기로 보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과연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서 끝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고작 5년 더 하자고 지금까지 그 수많은 작업들을 해왔을까라는 의구심이 제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거는 그냥 지금은 3년임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예. 그 시점이 되면은 반드시 시 주석이 있어야만 할 명분이 만들어질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에 예. 주석을 바꾸는 정치적인 어떤 급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 주석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이 결국은 대만 통일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또 시진핑 주석이요. 북한 얘기도 잠깐 했는데 네. 시진핑은 중국과 북한 사이 협조 관계는 더 발전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여전히 북한의 뒷배는 중국이다. 우리 믿고 북한 하던 대로 해. 7차 핵실험까지 쭉 밀어주는 건가요? 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부담스럽지 않은 건가요? 중국하고 예. 북한의 관계는 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와 잇몸의 관계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거의 형제국 수준으로 굉장히 밀접했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들어서서 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살짝 틀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초창기에. 예,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예. 지금 다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위원장들 김정일 위원장까지는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완벽한 뒷배였어요. 네네네. 네, 일단 친중입니다. 무조건 친중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반미겠죠.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서 갑자기 약간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미국의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중 일색이었던 북한에서 미국하고 회담을 하고 미국하고 손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리를 완전히 예전처럼 같은 그 정말 뒷배로 든든하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중국은 어떤 입장이냐?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되는 거죠.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미국에게는 또 중국이 또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되는 거죠. 사실 북한이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독재 국가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소위 실리적인 외교를 가장 약삭빠르게 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놓고 네. 이 두 나라를 서로의 협상에 지렛대로 사용을 해서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차원에서 바라보시게 되면은 지금 중국이 북한에 보이는 모습, 미국이 중국에 보이는 모습, 그리고 북한이 하고 있는 말들이 적나라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와의 관계를 경제 외교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시진핑 집권 10년을 돌아보면은 중국 내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후퇴했다는 평가가 있고요. 네. 또 우리랑 관계에서도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시진핑이 3년임 한 이후에
지금 보면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 중에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회의 전망과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으로 안정 속 성장 정책 기조가 유지되며 그리고 중국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것. 결국에는 우리한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경제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결국 경제의 어떤 결과치나 추정치로 나오는 거지만 예. 기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어떤 식으로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거는 단순히 국제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정권이 탄생하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시절하고 그리고 사실 박근혜 그 정부 시절에 사드 때문에 한한령이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관계가 조금 좋아졌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또다시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관계라고 할 때는 예. 단순히 한국 대 중국이 전통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가 계속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내부의 국내 정치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2차적인 국제 관계도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진핑이 들어섰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시진핑이 들어서서 사실은 지난 10년간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시진핑이 사실은 내가 더 집권을 해야 돼라는 정당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자, 선뜻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예.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신중국을 건설한 사람이고요. 예.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은 개혁 개방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의 중국은 이 개혁 개방에 따라서 굉장히 성장을 해온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분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빈부격차가 심각해졌죠. 굉장히 심하죠, 중국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바로 공동부유입니다. 예. 다 함께 잘 살자. 다 함께 잘 살자. 자, 여러분,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 어떻게 됐죠? 굉장히 극심한 빈부격차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우리 중국인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중국몽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계속 안정적으로 집권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네. 이 시점이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외부에서 우리 중국을 상당히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더 똘똘 뭉쳐가지고 그 외부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를 제대로 이끌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 시진핑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이렇게 뭐 대내외에서 안 좋은 평가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대외적인 영향들, 국제적인 영향들 때문이지 내가 집권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럼요. 앞으로 이게 문제는 벌어졌고 잘 풀어가려면 일단 지도 체제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좀 설득하고 있는 작업이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고물가 인플레이션.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그쪽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급변하는 사태가 많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중국은 더 안정적인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베이징에서 뭐 시진핑 파면 현수막도 걸려서 네. 중국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5년 전에는 뭐 이 당대회 할 때 뭐 대형 스크린에 중계도 하고 지하철에서도 실시간 중계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한다고 하고요. 네. 또 외신도 굉장히 많이 안 갔다고 하고요. 또 중국 내에서는 당대회 학원 말고 뭔 상관이냐는 베이징 시민들 의견도 있고 별 상관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중국에서도 이 주민들 사이에서 좀 변화에 좀 물결이 좀 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변화가 크지는 않아요. 크진 않아요? 네, 예, 지금은 그 변화라고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살짝 민생고에 대한 불만이겠죠. 지금 당대회 이전에 네. 사실 제 19차 그 당대회 기간 이후에 7번의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마지막 회의 7중 전회라는 게 열렸어요. 네네네. 이제 거기서 다음 당대회를 준비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이전부터 이제 베이징이 거의 요새화되면서 사이버 검열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봉쇄하고 격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강제 봉쇄했었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 굉장히 고조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고조된 불만이 조금 터져 나오는 것일 뿐 중국 전체적으로 진짜 뭐 테난먼 사태처럼 대대적인 어떤 민주화 요구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 주석 들어서서 네. 가장 강력하게 행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을 통제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만리 방화벽이라고 해서 해외 사이트 자체가 접속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뭐 유튜브, 뭐 구글, 뭐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예, 중국 내에서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별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네네. 자, 이번에는
가상 사설망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우회해서 해외 사이트 접속을 했었는데 그것까지 다 차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네. 예. 게다가 베이징이라는 고유 명사마저도 지금 검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예. 자, 이건 뭐냐면 지금 관영 매체들, 보도 매체들 그리고 이런 SNS까지 시 주석이 거의 대부분 장악을 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시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시위에 대해서 제대로 많이 알려졌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신에 우리나라 포함한 외신에 많이 알려졌더라도 아유, 그건 그게 아니죠. 중국에서 그렇게 나갔구나라고 알 길도 사실 거의 없죠. 쉽지 않다. 예. 거의 없다는 그리고 말씀이시죠.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진핑 사상이라고 예, 과목이 개설돼서 사상 교육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일부의 반발 좀 드러난 것뿐이고 그게 또 체제에 대한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쉽지 그동안 않을걸요? 뭐 코로나 국면에서 좀 억눌렸던 것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들에서 앞으로 좀 잘해줘라는 정도의 그렇죠. 표출이지 뒤집어 엎자. 천안문 혁명처럼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그래서 시 주석이 평가. 항상 하는 예. 얘기가 그거죠.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예, 그 중화 사상으로 똘똘 뭉친 중국인들한테는 체제를 뒤집어 엎자 아니죠. 예, 중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줄 네. 시 주석을 따르자죠. 예. 자, 중국 관련된 얘기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 미치는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님과 말씀 나눠봤고요. 용감한 라이브 내일 오후 3시에 더 용감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